안녕하세요. 부채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갈 5가지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이 조건이 지금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조건이 있고요. 세 번째로 그 결혼이죠.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됐을 때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거봉양 그렇죠. 이제 부모님과 이제 각각 주택이 있고 합산했을 때 2주택이 되는 경우에 이럴 때는 10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됐을 때 이렇게 비과세 혜택 조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혜택 조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뭐 이렇게 그 대체주택 비과세라고 해서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있을 때, 그러니까 대체주택 이렇게 비과세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별도 내용으로 제가 다룰 거고요. 그리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1주택 다 이런 것들을 다 양도할 때는 1주택 이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본 원칙이 항상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조건은 비과세가 되더라도 9억 이하여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9억 초과가 되면은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이 얘기고요. 자, 이렇게 조건을 만족해서 매도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에 취득했다. 뭐 10년 전이 될 수도 있고요. 3억에 취득해서 9억에 딱 매도해도 6억의 양도 차익이 있어도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일단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런 1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별도로 다룰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게 9억 초과분 양도세 계산 방법인데 2019년도 이번에 세법이 개정됐죠. 뭐냐면은 9억 초과분 양도세 계산 방법도 이제는 이제 거주하고 매도를 하느냐, 거주 안 하고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서로 비교해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같이 해갖고요. 자,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자, 1세대, 그러니까 1주택자입니다. 자, 1주택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본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2년 이상 보유 후입니다. 원칙 2년 이상 보유 후에 매도하게 되면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2년 보유를 계산을 하려면은 일단 취득 시점이 좀 중요하겠죠. 취득 시점하고 양도 시점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별도로 영상 다뤄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 단서 조항이 들어갑니다.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고 항상 단서 조항이 들어가고요. 이제 9억 이하 조건에 해당될 때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2년 이상 보유 후라고 했는데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건 좀 요즘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2년 이상 이제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가 많이 옵니다. 지금 제가 이걸 2년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무조건 2년 거주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지정됐느냐, 그리고 그렇게 취득 시점하고 또 언제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2년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2년 이상 보유 조건만 만족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용을 이것도 별도로 다뤄놨으니까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종전주택이라고 하고요. 이제 조건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고 1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 1년 이상 지나고 자, 신규 주택을 또 취득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하죠. 자, 신규 주택을 이제 취득하고 조건이 이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입니다. 이 신규 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또 나오죠. 이게 1주택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비과세 조건을 만족했다는 조건입니다. 조건을 만족한 요 A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걸 제가 그냥 쭉 읽어서 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계속 취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나중에 이제 세법 그 양도세 할 때는 이거 분명히 따집니다. 이제 과세 당국에서는. 왜냐면은 실제 이게 빈번하게 빈번하다기보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이거를 1년 이상 지나고 이렇게 한 거로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리고 나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비과세 당연히 조건이려니 하고. 그런데 그게 향후에, 이게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날라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분은 취득을 계약 시점으로 봤던 거예요. 매매 계약. 요것도 매매 계약 시점으로 봤던 거예요, 이분은. 계약 시점으로 이것도 보고, 이것도 이제 계약 시점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이게 맞았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취득 시점이 제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모르면 용감하다고, 일단은 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양도세는 참고로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 이 내용도 제가 항상 별도로 다룬다고 얘기했는데, 신고 납부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 내가 잘못 신고하건 잘 신고하건 다 제가 이제 책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잘못 신고했다. 잘못 신고했을 때는 과세당국에서는 진짜 바로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거가 나중에 잘못됐을 때 그게 1년 뒤,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또 가산세가 붙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당연히 이제 뭐 비과세 조건이나 어떤 혜택 조건에 해당하는데, 제가 더 높게 신고한 거죠. 높게 신고했을 때는 오히려 그거는 내가 알지 못하면은 높게 신고한 거를 못 받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과세당국에서는 어련히 알고 그렇게 뭐 신고했겠지, 이렇게 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도세 냈겠지,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알고 접근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년 이내 이제 이거 매도시 비과세 혜택 조건에 해당한다고 거고요.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이제 그 고가주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9억 단서조항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또 이제 바뀐 내용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이제 3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 이제 매도 조건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은 요것도 지금 그 2년 이내 매도인지 3년 이내 매도인지 좀 아직까지도 실제 좀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이 조건은 뭐냐면은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있던 분이 또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이때 이제 2년 이내 이제 매도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이 부분도 그냥 단순히 볼 게 아니라 그 조정 대상 지역이 또 언제 지정이 됐느냐, 그리고 내가 언제 또 계약이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2년 이내가 아니라 3년 이내 조건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도 이제 다루니까 요거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결혼으로 인한 2주택 조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5년 이내 매도 시에는 어떤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인데요. 자, 이제 남편 될 분이 1주택이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남편이라고 얘기했지만 결혼 전에입니다. 지금 결혼 전에 1주택이 있었고, 부인 될 분이 1주택이 있었고, 각각 주택이 있었죠. 이 두 분이 결혼하게 되면은 이 두 분의 주택 중에서 어떤 거든 또 항상 따라다니죠.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주택을 매도 시에는 비록 2주택 조건이지만은 이게 뭐 일시적 2주택 조건도 아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때 뭐 매도 순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먼저 매도하는 거, 뭐 어떤 거든 먼저 매도해도 되고요. 단 5년 이내 매도해야지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동고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됐을 때 10년 이내, 원래는 5년이었는데 이게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이내 매도 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내용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1주택이 있었고요. 자녀가 이제 1주택이 있던 상태죠. 이 상태에서 두 분이 합가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10년 이내에, 자, 여기 똑같이 들어가죠.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 후 매도 시에는 어떤 주택이든 양도세 비과세 혜택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단 여기서 동고봉양 합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만 60세 이상, 예, 부모님 만 60세 이상이라는 거는 한 분만 60세 이상이어도 된다는 조건이고요. 그런데 이게 좀 완화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이제 2019년도 개정이 됐거든요. 요 개정 세법 내용에서 제가 다뤘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은 그 부모님이 또 부득이하게 뭐 불치병이나 이런 게 걸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만 60세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조건은 항상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 이제 뭐 불치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합가하게 되더라도 60세가 아니시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요거는 요 개정세법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기서 보면 이제 만나의 계산이 좀 많이 나오죠. 뭐 분양 뭐 이런 데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요 부분은 이거 영상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 만나의 계산법 한번 이제 보시면은 좀 이제 나중에 만나의 계산할 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한 해에 3가지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18세, 만 19세, 20세. 예, 요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예,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자, 어떤 분이 이제 그 주택이 있는 조건에서 일단 이걸 보통 일반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주택이 있는 조건에서 부모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가셔서 부모님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조건이 뭐냐면은, 이것 또한 여기 1주택, 그러니까 비과세 조건을 만족한 일반 주택, 이걸 이제 일반 주택이라 하죠. 일반 주택. 요 일반 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 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주택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이거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은 이거를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요.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참고로 이거는 뭐 기한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10년 이내 해라 뭐 이런 기간은 없어요. 기간은 없고, 이유는 뭐냐면은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받고 싶어서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자, 이제 부모님 주택이 이제 상속이 되면은 그러면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그 공동 상속의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 A, B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상속이라든가, 지금 상속 부분도 이렇고 뭐 동거봉양도 그렇고 또 결혼으로 인한 2주택 이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어떻게든 기본적인 케이스고요. 근데 항상 이런 케이스만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2주택 조건하고 2주택 조건에서 합칠 수도 있고요. 일시적 2주택 조건에서 또 1주택 조건하고 또 합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셈법이 좀 틀려집니다.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은 그 항목별로 좀 계속 다룰 거고요. 예, 일단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뭐 추천이나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은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내용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